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트랜스포머 어스라이즈 디럭스 클래스 클리프 점퍼입니다. 빨간색 범블비 같은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변형 형태 이런 박스고, 박스 크기에 비해서는 대단히 작은 내용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리프 점퍼의 비클 모드, 빨간색 차량인데요. 커다란 무반동포 같은 것을 위에 짊어지고 있어요. 이 총기를 떼어내면 본체는 심플하게 보입니다. 휠 부분에 은색 도색이 되어 있고, 전면부 헤드라이트나 그릴 부분이나 본넷 앞쪽도 도색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뒷부분에 창 전체가 검은색 도색, 글래스 부분은 푸른색이죠. 푸른색 클리어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넷 윗면에 오토봇 엠블럼도 있고, 그리고 이 빨간색이 도색된 빨간색입니다. 차량의 표면은 완전히 도색이 되어 있고요. 변형했을 때 보이는 팔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사출색이에요. 그런데 사출색하고 도색하고 색상의 톤은 큰 차이가 없죠. 질감으로 보면 도색된 부분은 무광 처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고, 사출색 부분은 좀 번들번들한 사출 질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디럭스 클래스에서 전체 도색으로 된 비클, 드물죠. 참 귀한 제품이죠. 그리고 캐논 부분에서 측면에 달려있는 매거진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부분을 떼어서 타이어 안쪽에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끼우면 스키처럼 부속품이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캐논도 손잡이 부분을 보면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끼울 수가 있고, 이렇게 끼울 수 있겠죠. 이게 무엇을 위한 형태일까요? 그리고 이 캐논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습니다. 아까 매거진처럼 보였던 이 막대기가 이곳에 붙으면 바이포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저격하는 컨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총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클리프 점퍼 로봇 형태로 트랜스폼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먼저 뒷부분 파츠를 떼어냅니다. 주먹으로 쥐고 있어요. 이걸 떼어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변형을 하는데 파츠를 떼어내다니. 운전석 루프 전체를 살짝 들어 올릴 수 있고, 측면 부분도 결합 조인트가 끼워져 있는데 그걸 살짝 빼줍니다. 여기에 조인트가 보이죠? 크기를 보고 간단한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렇게 프론트 부분을 내리고, 이 상태에서 본넷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리고, 그 다음 돌려보면 앞쪽 바퀴를 안으로 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혀 들어가고, 접은 다음 차량 전면부를 이렇게 내려주고, 다음 뚜껑을 닫는데 여기에 있는 핀이 타이어에 있는 휠 쪽 구멍에 끼워지면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양팔을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그
그 다음 허리를 내리고, 그 다음 양팔을 올리고. 이걸 이 위치에서 여기까지 가져갈 수는 없어요. 허벅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양팔을 펴고 동체를 들어 올린 다음 그 다음 양 어깨를 올리는 이런 순서로 변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신을 돌리고 오토봇 마크를 접어 넣고 그 다음 루프를 닫습니다. 그리고 팔을 전개해주면 변형이 완료되었습니다. 빨간색 범블비죠. 클리프 점퍼입니다. 그리고 등 부분에 있는 구멍, 여기에 아까 떼어냈던 파츠를 끼우겠습니다. 접혀져 있던 검은색 조인트를 꺼내서 등 부분에 밀어 넣으면 이렇게 백팩이 장비되고 변형이 완료됩니다. 무기도 손에 쥐어주고. 로봇 형태 꽤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등이 조금 튀어나오기는 하지만 변형 구조를 보면 납득할 수 있는 정도고. 그리고 이 등에 달려 있었던 이 파츠는 실드로 쓸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거 있죠. 남으면 거의 실드로 쓰라고 하죠. 방패입니다. 방패를 잃어버리면 변형하지 못하는 그 건담 시리즈에서 자주 있는 그 현상이 클리프 점퍼에게도 있습니다. 얼굴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머리 부분은 도색이 안 되어 있죠. 사출색 헤드, 그리고 얼굴 도색되어 있고, 눈이 파란색이고요. 도색은 정밀하게 깔끔하게 된 편입니다. 생긴 것도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 어깨 관절 이렇게 전개, 90도 접히는 팔, 뒤쪽으로도 접히는 게 특이하죠. 그 다음 허리가 돌아가고 허벅지가 90도에 약간 못 미치게 가동을 합니다. 무릎이. 그리고 허벅지 옆으로 펼칠 수 있고 허벅지 자체가 돌아가기도 하고, 발목은 약간 위쪽에 달려 있어서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발 자체에 분할은 없고요. 무릎 앉기를 한다고 하면 약간 어색한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바이포드를 이용한 사격 자세를 취해보았는데 역시 가동 범위상 자연스러운 저격 포즈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물을 밑에 깔아놓고 올려놓는다면 그래도 좀 한계가 보이네요. 측면에 5mm 홈이 있어서 실드를 끼운다든지 아니면 캐논을 끼운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조인트가 있어서 장비를 끼워줄 수 있고, 팔 안쪽에는 사각형 홈이 있는데요. 양쪽 팔 동일하게. 그런데 이 구멍 안쪽에도 기계적인 몰드가 새겨져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골다공증 파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럭스 클래스 어스라이즈판 클리프 점퍼, 그리고 타이탄즈 리턴 라인업으로 나왔던 범블비, 마스터피스 범블비, 그 다음 스튜디오 시리즈 범블비, 전부 범블비, 그 다음에 옵티머스 프라임. 클리프 점퍼는 거의 대부분 범블비의 컬러 베리에이션으로 동일금형의 컬러만 다른 완구로 출시되곤 했었는데, 어스라이즈 판에서는 이렇게 전용 비클로 오리지널리티 있는 조형으로 출시가 된 기념비적인 그런 제품이기도 해요. 물론 최초는 아니지만
스튜디오 시리즈에서도 보면 영화판 범블비가 오리지널 금형으로 나온 게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클리프 점퍼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